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거 드디어 또 글로벌 시간입니다. 네, 참 오늘 사실 뭐 경제 뉴스는 아니지만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든 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마약. 네, 참. 또 사실 뭐 많은 배우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 최근에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네. 뭐 GD도 또. 네,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 작가 배우 조합 파업한다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뭐 콘텐츠가 제작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마약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니까요. 예. 마약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출연했던 영화 한 2년 좀 뭐 이게 2년 동안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꽤 오래 기간 찍었잖아요. 예. 그 찍은 거를 공개를 못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드라마나 영화 아마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겠지만은 지난 뭐 한 3, 4년 전보다 네. 최근에 정말 찍기가 힘들다. 투자가 안 되니까 네. 너무 고금리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작을 내놓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영화관에 대한 여러 가지 매출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다운되고 있는 상태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한 편 한 편 찍기가 정말 힘든데. 근데 예, 그러면 같이 찍었던 그 배우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주연 배우라도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준주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조연 배우들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돈도 못 받고. 예. 그러니까 참 뭐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또 굴지의 아티스트 분들이시니까 네. 정말 그런 부분에 정말 재밌게 봤던 많은 팬들이 네. 좀 실망하지 않을까. 우린 또 우리 되게 선하게 받고 그랬던 분들까지도 이런 일에 좀 휘말리게 되다 보니까 참 마약이라는 게 참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마약에 대한 노출이 이렇게 컸나? 저는 진짜 적응이 안 되는 수준이야 지금. 그러니까요. 자, 근데 오늘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경제 방송이지만 저희가 많은 이제 글로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전쟁에 대해서 많은 피로도가 또 있는 상태고. 하지만은 또 중국발 뉴스가 오늘 제가 한번 좀 시작을 하면서 물론 이제 경제와 연관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정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도 좀 뭔가 알고는 가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는 어떤 뉴스로 시작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양꼬치의 찡따오. 국룰이죠, 국룰. 국룰인데 이게 지금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아마 찡따오에 대한 맥주 어떤 분께서 중국에 있는 뭐 외부 업체 어떤 직원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오줌을 싸는 그런 이슈가 이제 찡따오를 정말 크게 압박을 했는데 사실은 이 찡따오가 오줌이 1조 2천억짜리 오줌이다. 예, 그 사건 이후로 정말 중국 내에서 크게 폭락을 했거든요, 또. 오늘은 근데요,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줌과 함께 증발한 1.2조 원. 찡따오 뉴스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봤죠. 예, 그리고 이 찡따오의 어떤 이제 우리나라 수입 맥주의 매출 1위를 찍고 있다는 것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판매 기준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맥주의 어떤 매출이 정말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인데 수입 맥주 중에는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찡따오가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야, 기존에는 원래 사실 아사히가 1위였는데 이게 뭐 찡따오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수입 맥주 중에서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는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CNN 보도인데요. 충격적인 보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가 경악을 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양꼬치에 고양이 고기를 가공을 해서 넣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오줌 뉴스도 말이 안 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자, CNN은 사실 지금 중국 언론을 이용해서 CNN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국내 뉴스에서도 많은 매체가 지금 이거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지만 중국 사법당국이 트럭에 갇혀있던 고양이 1000마리를 구조했다. 그 하루에 그냥 구조했던 양인데 그 전에 얼만큼 이게 진행됐었는지를 이제 조사가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정말 경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채널 A 뉴스를 제가 출처를 좀 밝히고 네.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네, 한번 보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는 베이징 주민이신데 이 사건은 어쨌든 정말 악랄하다. 네. 정부가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오른쪽 상단은 뭐 고양이 가공을 좀 거쳐서 네. 양고기 또는 돼지고기로 둔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 하단을 보게 되면 사실 양고기가 상당히 이제 비싸니 고양이 고기로 좀 대체를 하는 500g당 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보게 되면은 6배, 7배 정도 수준으로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인데 이제 트럭에서 고양이 1000마리를 구출을 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국내에 이제 양고기 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건 이제 중국 내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고기 최대 수입국입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본인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양고기에 대한 매출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수입국으로 1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출하는 비중은 정말 낮아요. 그래서 뒤에 제가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전 세계 양고기 수출 국가 비중입니다. 사실 1위는요, 호주예요, 호주. 네,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위에 상단에 1위로 되어 있고. 이 보게 되면 이제 US 달러로 나와 있는데요.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의 네. 양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개 국가 중에 가장 밑에 물론 그 밑에도 더 있지만 가장 이제 10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수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도 한번 보시게 되면 1위 국가와 지금 중국의 차이가 거의 뭐 한 100분의 1 정도. 100배네요. 예, 100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타 국가에 영향을 줄까라고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먹거리에 대해서 네. 이게 이미지잖아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뭐 뉴질랜드산, 호주산을 쓰고 있는 양고기 집도 이런 하나의 뉴스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에 네. 예, 제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솔직히 양고기는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양고기는 먹을 것 같은데 예. 칭따오는 못 마실 것 같아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 내수용하고, 그러니까 칭따오 측에서도 중국 칭따오랑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칭따오를 수입하는 업체에서도 내수용과 수출용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없을 거다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네. 그것도 있었어. 닭꼬치가 아니라 이 비둘기다. 우리 때. 그런 약간 음모론도 너무 많았고.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이제 PD 분하고 좀 말씀을 이제 PD랑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족발이나 뭔가 눈에 보이는 네. 특징이 보이는 그런 고기들을 먹어야 되는 건가 아닌가.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잠깐. 솔직히 근데 이게 번외 이야기인데 예. 돼지는 안 불쌍한가요? 양은 안 불쌍한가요? 맞아. 소는 안 불쌍한가요?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저는 뭐 어차피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으니까 예. 좀 사실 좀 근데 요즘에 다른 이제 동물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애완묘 네. 뭐 애완견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제가 최근에 고카를 그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저희 아드님께서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고카를 엄청 다녔는데 참 이런 뉴스 듣고 보니까 참 속상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이러한 이슈가 지금 현재 중국 내에 있다 정도 네. 확인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먹거리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먹거리가 있습니까? 네. 자, 연말을 앞두고요. 초콜릿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코코아 선물 시장이 네. 44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코아 시장이 정말 선물 시장에서 정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이제 급등을 했는가? 물론 이제 지금 한 이틀 전, 3일 전에 국내 뉴스에서도 좀 다룬 부분이 있지만 자,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존의 화면 한번 보시면 와우. 옛날에 우리가 초콜릿도
기브미 초콜릿도. 우리는 아니죠. 우리 아니죠. 솔직히 우리는 아니죠. 우리 아버지 세대. 예, 기브미 초콜릿도가 나 때는 이거 뭐 초콜릿 먹기가 정말 힘들었어. 네. 이게 지금 내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김미 초콜릿도가 다시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코코아 선물 시장인데요. 4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신한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엘니뇨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생산이 중단이 됐대요. 코코아가. 그래서 이제 코코아 가격이 지난 월요일 톤당 3,786달러를 기록하면서 44년 만에 최고치를 급등을 했고요. 아시아 지역의 평소보다 좀 건조한 날씨 때문에 원당 그리고 정제 설탕 가격도 상승해서 사탕 제조업체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있고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코코아를 생산하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코트디부아르, 예, 그리고 가나, 카메룬,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 코코아 콩 수확량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코아가 기후에 너무 취약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최악의 이제 기후 변화가 좀 왔었죠. 사실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더웠던 여름이었는데 이 기후 변화가 극에 달하면서 생산에 엄청난 이제 악화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정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허쉬 CFO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코코아를 계약하는 기간이 좀 길대요, 보통. 네.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들한테 아마 이 가격 전가에 대한 부분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2024년에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안 좋아질 것이다. 예, 새로 이제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안 좋아질 것이고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비용을 소비자들이 다 지불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초콜릿 가격이 정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마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물가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설탕 가격도 올라가고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우유 가격도 올라가고 뭐 안 올라가는 게 없는데 물가는 안 잡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잡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지난 이제 9월에 한번 보시게 되면 2.4%로 좀 안정화됐어요. 식료품은. 근데 이제 뭐 사탕, 초콜릿 이런 부분이 지난 9월달에 7.5%. 그러니까 정말 상대적으로 되게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탕 초콜릿은 안 잡힌다. 예, 근데 어떤 분이 지금 코코아는 오르고 카카오는 내리고 있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 하여튼 이러한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서 시장 한번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이 뭐 허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미국의 어떤 필수 소비재 기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뭐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뭐 당장은 아닐 거라고 좀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내년에는 초콜릿 쪽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초콜릿을 많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잘 안 먹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아. 많긴 하죠. 조금씩. 그렇죠. 뭐 빵에도 들어가고, 뭐 과자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도 안 했어요. 요건 이제 오프닝. 오프닝에 17분 썼네. 예. 자, 좋습니다.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알파벳. 중요한 이야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스냅 그리고 어제 많은 기업들이 좀 어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온도차가 좀 극명하게 나뉘는 부분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알파벳은 11% 증가한 매출이 11% 증가했습니다. 766억 9천만 달러 매출 그리고 1.5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매출이 13%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13%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2.99달러를 기록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클라우드 실적에 대한 집중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 극명하게 다른 온도차 왜 그런가라는 부분이었어요. 왜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둘 다 실적은 비트했습니다. 물론 구글은요. 클라우드에 대한 어떠한 시장 기대치를 좀 못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시장 외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한 6% 빠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왼쪽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3.59% 좀 올라가고 있고 제가 이제 캡처했을 때 당시가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알파벳인데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이 아니에요. 네, 6%면 정말 많이 빠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알파벳과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에 왜 이렇게 되나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AI만 신경 쓰는 월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물론 제가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 텐데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도적인 AI 스타트업이 오픈 AI를 사용하여 AI 솔루션을 강화함에 따라 오픈 AI API를 통해서 애주어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한 문장에 AI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왔다. 자,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말 AI에 대한 진심이 보이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또 했습니다. 자,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인공지능을 하나의 도구로서 차세대 플랫폼을 가지려는 어떤 치열한 경쟁에 있는 반면에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와 구글을 인공지능과는 별개로 쪼개가지고 하나의 캐시카우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에 AI를 접목하고 있는 어떤 경쟁력을 지금 빨리 구축해 나가고 있는 좀 선도적인 기업의 어떠한 이미지가 지금 월가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비슷한 어떤 증가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 정도 선도적으로 지금 AI와 본인들의 플랫폼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구글은 한소 지금 다소 늦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온도차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는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이 큰 먹구름을 좀 끼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전쟁에 따라서 이 검색 시장에 AI를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힌 어떠한 광고가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전쟁에서 이런 균형 잡힌 어떤 광고가 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식의 광고가 과연 제공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극명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정보가 좀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제 뭐 없다, 부재하다 이러다 보니 좀 알파벳에 대한 약간은 조금 날카로운 좀 칼을 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번 두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딱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정말 돈은 스마트하다. 두 번째, 싼 건 비지떡이었구나. 이런 얘기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했던 얘기가 알파벳은 참 저렴하다. 밸류에이션이 참 낮다. 근데 뭐 이들이 AI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캐시플로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넷플릭스였었나요? 그러니까 뭐 시청 시간을 뛰어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싸지? 근데 결국 클라우드에서는 밀려나가고 밀려나가고 있는 걸 미리 알고 돈들은 미리 빠졌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AI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과하게 주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드는데 사실 제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할 것 같아요. 구글 클라우드보다도.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참 구글은 헛발질을 참 많이 하네. 나 이게 좀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에게 불만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뭐 구글 뭐냐면 옛날에 프로젝트 룬이라고 기억나세요? 그 이제 풍선 띄워갖고 전 지구를 위성이 다 둘러싸면은 우리는 인터넷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그래갖고 막 프로젝트로 했었잖아요. 그거 결국 스타링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보기. 참,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잘하는 거 이외에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참 못해. 자,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이런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좀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번에 실적 발표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을 좀 쳤습니다. 지난 분기별 빨간색이 사실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분기만큼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 사실 거의 다 막 파란색, 완전 짙은 파란색, 그러니까 다 모든 분야가 다 좋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지난 연도만큼이나 정말 뭐 실적이 안 좋았던 해가 없었어요, 정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올해 들어서 다시 또 파란불로 전부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자 여기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클라우드 서비스 보게 되면 네. 성장률 자체가 1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1%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시장에서 이제 크게 좀 환호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적자를 기록했던 윈도우 OEM 부분도 4%로 바로 또 이제 전환을 됐고, 성장률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엑스박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이제 호재가 있죠.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합병 소식이 좀 되면서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이 또 실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효과를 주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업 부분별 매출 성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극명하게 애주어, 제일 위에 있는 애주어가 저렇게 지붕 뚫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나머지는 이제 오피스 365 그리고 윈도우 그런 순이지만 지금 오피스 365와 애주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I만 신경 쓰는 월가가 아닌가, 이러한 마켓워치에 제가 기사를 좀 인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이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차이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냅과 비자도 간단하게 제가 언급만 좀 드릴게요. 스냅과 비자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스냅은 이제 실적 발표에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이 AI를 사용했다. 마이 AI는 스냅에서 개발하고 있는 AI 시스템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억 개 이상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AI 하고 있어.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구독 스냅챗 플러스에서는 500만 명이 가입해서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잠재 수입을 추가했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얘기했지만 전혀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 그래요? 전혀 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자, 비자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한번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가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왼쪽은 주봉인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 오른쪽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11% 가까이 갑자기 폭등했어요. 한순간에. 근데 다시 제자리를 들어오는 이러한 뭐 흐름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자극적이진 않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그 미국에서 사실 저는 요즘에 정말 미국이 진짜 그렇게 돈이 많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뭐 물론 지표상으로는 잘 나오고 있죠.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그 얼마 전에 이제 빌 에크먼도 얘기했던 게, 실제로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말고 실제로 경제든 굉장히 안 좋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또 하면서 채권 공매도 했던 거를 이제 쇼포신도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자동차 할부를 갚지 못해서 연체를 하는 비율이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까지 높아졌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지금 이 화면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연체율입니다. 그래서 연체율은 최소 60일 동안 그 자동차 할부를 갚지 못한 사람을 연체자로 잡아서 그럼 그 비율이 전체 가운데 몇 퍼센트냐, 그게 지금 한 6.1%까지 올라왔다는 건데 왼쪽에 피크 친 거 보이시죠? 그게 1990 한 7년쯤 됩니까? 거의 그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30년 만에 최고로 연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지금 이 정도까지인데 사실 바로 이제 올 한 해만 하더라도 한 4.7%까지 이게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때 금리 내려갔을 때. 절대적으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랬던 것이 최근에 다시 이제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5% 올라가게 되니까 이 자동차 할부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신차는 한 7% 넘고 그다음에 뭐 중고차는 한 11% 넘는다고 해요. 차 사는데 이자만 이렇게 지불하면 차값 자체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연체를 많이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요즘에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30년 만에 처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최고치다. 아까 뭐 코코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코코아. 헷갈린다. 아니 이것도 그렇고 몇십 만의 최고치는 이제 흔해졌어 벌써. 이제는 몇백 년 만에
이게 나와야 그 정도 나와요. 아유, 야, 심각하구나. 30년 애게. 야, 30년은 그건 내가 태어났을 그렇죠. 때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 이제 뉴스가 돼야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못 갚는 이유가 금리가 높은 것도 있지만 사실 차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금리가 높아도 갚아야 될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렇죠. 차값 자체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신차의 평균 가격이 48,000달러 정도가 돼요. 물론 피크보다는 조금 내려온 거긴 한데 불과 이제 팬데믹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38,000달러였던 게 이제 48,000달러까지 올랐고 이렇게 신차 가격이 오르는 와중에 금리가 굉장히 크게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오르고 갚아야 될 금리, 그러니까 가격 오르니까 갚아야 될 할부금이 높아지는데 금리 높아지니까 이자도 높아지고 이중고로 많은 사람들이 연체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신차만 이렇게 올랐냐? 신차만 오른 건 아니고 중고차 가격도 우리가 상승률은 꺾인 걸 확인했어요. 그렇죠? 상승률 꺾이다 보니까 물가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내지는 기여도도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고차 가격도. 그럼 중고차를 사든 새 차를 사든 가격 높아졌으니까 할부금 많고 이자 높아졌으니까 이자 많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자동차에 갚는 금액이 $1,000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금액이 한 달에. 아니 근데 유지비도 비싸잖아요. 유지비 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름값도 비싸졌고. 130에서 140만 원이 차에만 들어가면 물론 우리랑 소득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부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참고로 이건 좀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자동차가 가격이 올랐고 어떤 자동차가 가격이 떨어졌는지 1년 단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인데 자 보시면 테슬라는 이거 북미 기준입니다. 북미 기준. 1년 전에 비해서 이제 가격을 계속 떨어뜨렸으니까 20% 떨어졌고. 테슬라가 착한 기업이야, 착한 기업. 우리를 위해서 몸소 저렇게 가격도 낮춰주고. 야, 너희들 너무 좀 부담되지 않니? 네. 내가 좀 낮춰줄게. 너무 진짜 착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다임러, 벤츠가 가격을 엄청 올렸더라고요. 그러네요.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BMW가 가격 많이 올렸고. 그러네요. 폭스바겐이 많이 올렸고. 타타는 왜 올린 겁니까? 인도차. 어쨌든 참고로 테슬라는 진짜 가격 인하 정책을 했던 게 이게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차이 나는구나. 벤츠랑 BMW, 폭스바겐이 가격을 많이 올렸네. 이런 걸 북미 기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그냥 참고. 재밌네요. 네, 재밌으라고. 참고고 결국은 이제 신차의 오토론 할부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이 7.5%. 아유, 저는 너무 비싸다. 7.5%. 참 불과 이거 2022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4% 이 정도였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내네요. 금리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신차 가격도 올랐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60개월 기준이에요. 차를 우리가 할부로 살 때 보통 한 5년 할부, 그러니까 기본 5년 할부는 하잖아요. 그래서 60개월 기준이고 이건 뭐 더 짧게 하면 금리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개월마다 좀 다르니까 이건 60개월 기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평균 중고차 대출금리는 11.4%.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 정도를 매달 낸다. 참. $1,000? 그리고 $1,000 이상 지불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지난 2분기에 17.1%로 늘어나서 사상 최고치다.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차가 없으면 거의 뭐 살지 마라 이런 수준이니까. 다운타운 빼고. 외곽은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죠, 사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벌레가 뭡니까, 벌레가? 지금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 이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좋아하십니까? 저요? 네. 저는 SUV. 저는 에스컬레이드. 캐딜락. 롱바디. 저의 드림카. 그 롱바디로 사야죠. 롱바디로 사야죠. 야, 탱크 같이 그냥. 그쵸.
옆에 가면 버스보다 더 커 보이는. 그렇죠. 내려갈 때 사다리로 내려가고. 네. 예, 그런 차. 어마어마하죠. 예. 자, 좋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예, 그렇죠. 딴게 아니라. 그렇죠. 넓으니까. 한 자식 한 4명 정도 낳아야 되니까 그런 정도는 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에 하기 위해서. 자, 좋습니다.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참 미성의 남자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만나보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